이 부분을 사선으로 우리가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덮어주면서 콩새 파자마 퀼트 톡, 오늘은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바이어스는 정바이어스라고 해가지고 45도 각도로 재단된 바이어스를 정바이어스라고 하거든요. 직선으로 바이어스, 사각 바이어스 쌀 때는 굳이 정바이어스로 재단을 안 해도 돼요. 45도 각도로 안 해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거는 지금 이렇게 잘라지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이 고무판을 이용해가지고 재단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45도 각도가 있어요. 로터리 사용하는 방법이나 재단 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그쪽 가셔서 보시고요. 보통은 바이어스 폭은 3.5예요.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짧은 바이어스 2개로 연결하는 방법하고 마무리하는 방법을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에 3.5 되는 부분을 잘라서 사용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두 줄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저희가 퀼트에서 바이어스 폭은 3.5로 규정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접이 0.7이에요. 그래서 0.7 곱하기 5는 3.5인데 왜 5를 곱해줬는지는 바느질을 하는 영상에서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바이어스는 연결을 해가지고 큰 작품을 만들 때도 있고요. 보통은 크게 썰기가 힘들어서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퀼트에서는 바이어스 기장이 벽걸이나 이불 아닌 이상은 그렇게 길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대략 60cm 정도씩 잘라가지고 필요한 만큼 연결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이 아이에다가 이 바이어스를 연결해서 얹어가지고 바느질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바이어스 연결할 때는 겉과 겉을 이렇게 마주보고 바느질을 할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위에 올라가는 원단에 폭이 3.5예요. 3.5를 저는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보분들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어스 폭이 여기 3.5. 바이어스 대각선으로 끝에서 끝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느질 선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이제 바느질 선인 거예요. 바느질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펴져서 바이어스가 연결이 되는 건데 만약 이 바이어스 선을 반대쪽으로 할 경우에는 얘가 바이어스가 이렇게 돼버려요.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이 대각선 각도를 끝에서 끝까지 선을 그리신 다음에 바느질 하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제대로 펴졌다 하면 그대로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각자 가지고 계시는 원단들로 썰었을 때 좀 부족한 경우에 지금 이렇게 한 경우에는 여기를 꼬매고 이 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여기가 버려지는 원단이란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최대한 시접만큼 당기셔서 하셔도 상관없고 원단이 좀 바이어스 원단이 넉넉하다 하셨을 때는 그냥 아무데나 시접 라인 안에 놓고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게 바느질 선이니까 한 2개 정도 시침 이렇게 해주시고 실은 바이어스끼리 연결할 때는 한 줄로 일반 저희 패치워크 바느질 하듯이 한 줄로 바느질을 할 거고요. 땀은 조금 촘촘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가름소를 하게 되면은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거 꼬매고 가름소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홈질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홈질을 했고요. 자르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또 한번. 그래서 이게 일직선으로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맞다 하면 이 상태에서 0.7을 놔두고 잘라주시고 양쪽 날개 부분 잘라주시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름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름소리 뭐냐면 이렇게 이 부분을 갈라주는 거. 원단하고 원단을 꼬맸을 때 꼬매고 남은 이 시접을 양쪽으로 벌려주는 게 가름솔이에요. 근데 제가 현재 하고 있는 퀼트에서는 가름솔은 바이어스에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가름솔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강하게 당겨볼게요. 이렇게 구멍이 나요. 보통 시접을 꺾을 때는 바람개비 시접으로 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쪽으로 시접을 꺾는데 가름솔이 아니라 보통은 한꺼번에 한쪽 방향으로
방향으로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하거나. 근데 바이어스에는 가름소를 하는 이유는 무게감을 분산시켜주고 바이어스 쪽에는 수문 퀼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름소를 하는 거예요. 보통 수문 퀼팅이라고 하는 거는 시접을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꺾잖아요. 한쪽으로 딱 꺾으면 꺾어지는 아래쪽 이 부분에다가 수문 퀼팅을 해요. 근데 바이어스에는 수문 퀼팅이나 퀼팅을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가름솔로 해주고 투박함도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퀼트에서는 가름솔은 여기에만, 핸드 퀼팅을 하는 사람들은 가름손으로 하고 나서 수문 퀼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바이어스 부분에만 가름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줄로 쫙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한쪽 라인에 한쪽에만 이런 식으로 한쪽에 0.7을 그려주시고, 제가 지금 퀼팅 해놓은 게 없고 바이어스 칠 게 없어가지고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세팅만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퀼팅이 다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바이어스 두 개는 연결이 됐고 바이어스 바느질 해가지고 바이어스끼리 끝나는 마무리되는 부분들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바이어스를 마무리를 지을 거다 하면은 양쪽으로 5cm 정도는 빼놓고 바느질을 하셔야 돼요. 바느질을 하면서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양쪽 5cm, 5cm, 10cm 공백을 남겨놓고 바느질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이어스는 저는 이제 두 줄로 바느질을 하거든요. 바이어스는 아무래도 원단과 원단만 꼬매지는 게 아니고 원단하고 손까지 한꺼번에 꼬매지기 때문에 저는 보통 두 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바이어스가 여기에서 마무리된다 하면 대략 한 5cm 정도, 이 정도? 끝나는 부분에서 여기 이렇게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끝에 바느질, 솜하고 정리된 부분 끝에 거기서 저는 두 줄로 반박음질을 해요. 보통 박음질을 하셔도 되고요. 반박음질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실이 홈질을 하실 경우에는 무조건 실을 두 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실을 두 줄로 했다 그러면 꼭 온박음질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저는 그냥 반박음질 이렇게 해서 쭉 바느질을 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대쪽으로 왔다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바이어스가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서 바이어스가 이쪽으로 나타났어요. 아, 그리고 바이어스를 얹어서 하실 때는 겉감과 겉과 겉을 마주보게서 내려놓고 겉에서부터 바이어스 바느질을 해주신 다음에 얘를 뒤집어서 안쪽에서 공구르기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바느질이 왔다고, 이쪽에서 이제 또 바느질을 좀 해놓을게요. 제가 쭉 와서 이쪽까지 바느질을 했어요. 여기서 들춰보시면 여기서 끝나기 위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고 양쪽으로 대략 5cm 되는 부분을 띄워놓고 이렇게 남겼어요. 보통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방법이 바이어스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접어서 이쪽으로 한 바퀴 딱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왔을 때 얘를 겹쳐서 바느질한 다음에 마무리 짓고 이렇게 뒤집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구멍이 나고요. 이 부분이 몇 겹이 겹쳐지는 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안으로 또 들어가서 우리가 얘를 또 시접을 접어서 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이 방법대로 하게 되면 너무 투박해지고 무거워지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선호하지 않고요. 제가 하는 방법은 중심선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느질 하듯이 시침핀을, 여기는 바느질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왜 양쪽에 5cm를 남겼는지는 이걸 하다 보면 설명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바느질 하듯이 편안하게, 너무 잡아당기지 말고 핀을 꽂아 넣을게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직각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얘도 여기 직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사선으로 우리가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선으로 바이어스 연결하는 것처럼 마무리도 똑같이 사선으로 나오게끔, 투박하지 않게, 무겁지 않게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자리 잡을 때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잘 펴서 자리를 잡고 이 부분을 눌러서 자국을 내는 거예요. 자국을 낸 다음에
요 이제 자국 난 데다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제가 조금 더 자국을 잡을게요. 여기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바이어스는 아시다시피 정바이어스예요. 사선으로 45도 각도로 썰어진 원단이기 때문에 늘어남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원단과 원단을 자리를 잡을 때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바이어스가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요. 본판보다. 그래서 저는 얘를 자리를 잡을 때 0.1, 2 정도 약간 띄워서 자리를 잡아줘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건 뭐냐면 바이어스는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0.12mm 정도를 잡아당겨서 바느질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전혀 없거든요. 저는 살짝만 손으로 자국을 잡아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시침핀을 다 뽑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귀찮은 작업이긴 한데 이 방법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여러 겹 같이 겹쳐가지고 꼬맸던 거랑 홍세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했을 때랑 완성도는 좀 많이 달라요. 저희 수강생분들도 두 가지 방법을 다 얘기를 드려보면 확실히 이 방법이 깔끔하고 보통은 우리가 소품에 바이어스를 치게 되면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투박하게 마무리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해보면 완성도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을 그려놨어요. 요거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꼬매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5cm, 여기 5cm, 총 10cm, 대략 10cm 정도를 비워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얘 바느질을 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요거랑 요거랑 대각선으로 놓고 꼬매야 돼요. 정확하게 10cm를 남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바느질 할 공간을 확보하시라는 이유에서 대략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의 바이어스를 마무리하실 때는 대략 10cm. 자리를 잘 잡으셔서 하셔야 떨어짐도 없고 시침핀을 이렇게 꼽아주시고요. 바느질 해주실 건데요. 한 줄로 꼬맬 거고요. 대신에 바이어스 여기 연결 부분 바느질을 하실 때는 조금 땀을 촘촘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이 부분을 다 바느질을 하고 나면 가름소를 할 거거든요. 가름소를 하게 되면은 벌어져서 실 색깔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땀을 신경 써서 쭉 꼬매주시면 돼요. 원단과 원단을 꼬매는 거라 한 줄로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꼬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접을 잘라내기 전에 지금 이 부분, 이 본판하고 바이어스 기장이 맞는지 펼쳐보세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 본판보다 바이어스가 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어스가 정바이어스라고 얘를 많이 바느질할 때 잡아 당기면서 하면은 제자리를 잡고 바느질을 했어도 딱 바느질하고 내려보면 본판하고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접을 잘라버리면 수정하기 힘들어지니까 시접을 자르기 전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자르시면 돼요. 이제 초보분들은 이쪽에다가 0.7을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얘를 그냥 시접 2개 좀 꼬매진 거 요거하고 요것만 밑에 바이어스 썰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냥 저는 평상시 때는 0.7을 딱 정해놓고 그리지는 않고요. 그냥 대충 짐작으로 바이어스 연결할 때랑 똑같이 이 날개 부분은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도 날개 부분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를 벌려주시면 돼요. 바이어스 연결했을 때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초보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최대한 바느질 선을 그려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느질 선을 대충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똑같이 박음질이나 반박음질 실 2줄로 솜끝, 정리된 솜끝하고 이 뒷지, 안감, 바이어스 한꺼번에 다 떠주시는 거예요. 위에만 살짝 뜨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나오게 다 나오게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꼬매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여드리려고 바느질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보통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바이어스 폭이 3.5라고 말씀드렸어요. 폭이 3.5인데 시접은 0.7을 써요. 0.7을 쓰기 때문에 곱하기 5 해서 3.5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에 0.7의 시접이 들어가죠. 여기 0.7.
그러면 얘가 이렇게 덮어주면서 0.7을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럼 0.7이 2개가 되죠?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0.7이 하나가 더 돼요. 3개. 이렇게 되면 4개죠. 근데 왜 0.7 곱하기 5냐면 여기 솜 두께 있죠? 이 부분을 통상적으로 하나를 더 더하기를 해요. 그래서 0.7 곱하기 5개 해서 3.5cm의 바이어스 폭을 쓰는데 사람마다 사용하는 솜 두께, 안감, 탑 의 두께가 다 달라요. 그런 거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대략 3.5 정도의 0.7 시접을 사용한다고 하면 곱하기 5를 해서 3.5 써주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퀼트 하시는 분들도 바이어스를 좀 넓게 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가 1cm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1cm 하게 되면 곱하기 5 하면 5cm거든요. 그럼 솜 두께가 막 1cm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시접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기본 3.5 바이어스에 곱하기 5지 만약에 4cm, 5cm의 바이어스 폭을 쓴다고 하면은 솜 두께 정도만 감안해가지고 유연성 있게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0.7 곱하기 5 해가지고 3.5 시접 두께, 솜 두께 때문에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얘를 다 박음질을 했어요. 탑에다가 놓고 겉과 겉을 놓고 박음질을 했어요. 이제 뒤집어서 공구르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시접을 보통 0.7 넣으라고 하면 진짜 딱 0.7만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0.7이라고 해도 이 원단이 겉으로 또 넘어갈 때도 있고 솜 밑으로 꼬매질 경우도 있어요. 기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다가 보면은 그게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바이어스나 바이어스 메이커로 다림질되어 있는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게 인위적으로 각이 딱딱 접어져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다가만 바느질을 해야지 완성도가 괜찮은데 그러면은 이 공간이 떠요. 바이어스를 할 때. 그래서 저는 바이어스를 최대한 시접 0.7 신경 쓰지 않고 집어 넣은 다음에 여기 바느질선 있죠? 거기만 가려질 수 있게 이렇게. 근데 지금 안 가려질 것 같잖아요. 감침질로 하다가 보면은 얘가 이렇게 잡아 당겨지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어스가 되면 이 부분에 공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바이어스를 잡아 당겨서 감침질을 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시침핀으로 꽂으셔도 되고요. 집게 같은 게 있으면 집게로도 잡아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핀으로만 사용했었던 사람이라 이 집게가 핀보다는 고정 효과가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좀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저번에 아플리케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시접이 들어가 있는 아플리케 있죠? 줄기 부분 했었을 때처럼 똑같아요. 아플리케처럼 이렇게 안감 원단하고 살짝만 떠가지고 겉에 원단이 떠지지 않게 살짝만 떠서 이렇게 잡아당기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했던 가름솔 이 부분을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바느질 방법은 똑같아요. 아플리케 방법이랑 바이어스 여기 마무리하는 방법이랑 같아요. 근데 수업을 하다가 보거나 아니면은 하시는 분들 바느질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바느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이 본체를 내 몸 쪽에다 놓고 이렇게 바느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 보여드리려고 실을 안 끄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틀린 방법은 아닌데 저는 이쪽으로 하는 방법을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아플게 하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작은 거 만드셨을 때는 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꼬매시던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이라도 큰 작품을 한다던가 아니면 미니 벽걸이 같은 거를 하실 때 공구르기를 하면 이 본체 부분이 내 몸 쪽으로 와보면 걔를 다 떠안고 바느질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만 제가 하는 방향으로 바느질을 하시면 이 무거운 본체가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볍게 바느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플리케를 뭐 영영 안 하실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놓고 이 바이어스 바느질을 하시는 분들은 아플리케랑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을 하시는 거예요. 아플리케를 나중에 하실 분들이나 해야 되는 분들은 이 바이어스를 감쌀 때 이런 방법으로 이쪽 방향으로 놓고 하시면 아플리케 연습까지 가능하거든요. 처음부터 바이어스를 바느질을 하실 때 저는 이쪽 방향으로 놓고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무게도 제가 떠안지 않고 나중에 아플리케를 하실 때도 아플리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얘 시접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아플리케 하잖아요. 아플리케 방향하고 똑같아요. 근데 반대로 하시면 아플리케 방향이랑 반대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아플리케를 하실 때 또 적응하시려면 힘드세요. 바이어스 마무리할 때는 콩새처럼 이 방법으로 실담 감추는 사선으로 넘어가서 바느질하는 방법을 연습 삼아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시면 지금 바이어스 이쪽이 가름술 된 거예요. 이게 바늘 땀이 커지면 인위적으로 벌려볼게요. 이렇게 벌어져요. 바느질 땀이 커지면. 그래서 바이어스랑 바이어스 연결할 때는 최대한 땀을 좀 적게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예쁘고 투박하지 않고. 그래서 바느질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제 거 만들 때는 정확하게 45도 바이어스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식서 방향은 원단이 안 늘어지고 푸서 방향은 원단이 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안 늘어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바느질하는데 큰 영향은 없지만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바느질 장력 조절이 힘드시거나 그러시기 때문에 정바이어스 재단을 정바이어스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금 유연성 있게 바느질 할 수 있는 이 정바이어스 재단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곡선 바느질 할 때는 정바이어스를 써요. 라운드 부분이 모서리 부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그랗게 웨딩링 같은 거 바느질 할 때는 정바이어스, 그것도 뭐 꼭 45도까지도 원래는 45로 뭐 규정되어서 얘기들은 하시지만 꼭 45도가 아니셔도 돼요. 저는 원단을 넉넉히 갖고 있고 재단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45도 맞춰서 바느질 하는 게 괜찮은데 솔직히 45도로 재단을 했었으면 버려지는 원단들이 되게 많아요.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개인적으로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은 꼭 45도까지는 아니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면서 45도가 아닌 걸 썰어서 쓰는 것과 45도를 모르고 그냥 막 마음대로 썰어서 사용하신 거는 약간의 느낌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알고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곡선 바이어스 할 때는 정바이어스 쓰고 모서리 부분에 사각으로 벽걸이 이제 딱 각 떨어지게 되어 있는 사각 바이어스 쓸 때는 늘어나지 않는 식사 방향을 그냥 길게 쭉쭉쭉쭉 잘라가지고 연결해서 벽걸이나 이불 같은 걸 만들고 있어요. 꼭 45도가 아니어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45도면 좋고 아니어도 굳이 바느질하는데 아주 문제는 없지만 초보분들은 최대한 45도 각도를 좀 찾아가지고 재단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